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2월 9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64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공수처 출범하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 된다입니다. 공수처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대 여당 민주당에 맞서가지고 국민의 힘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정녕 없는 것일까요? 국민의 힘은 릴레이 천리안홍선까지 벌이는 등 법안 처리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지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은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되고 법안 처리도 무산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당장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수처법을 다수의 힘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공수처법은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곧바로 재가동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에는 몇 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가지고 7명 중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석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후보 추천은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 후보 2인 추천,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할 것이 아주 유력합니다. 왜 국민의힘과 다수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공수처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기관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법의 설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으로 법적인 성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수처법 제22조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 의석수가 현재와 정반대 상황에 놓여도 더는 보복수사, 표적수사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여야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후보 추천은 불가하고 여권 성향 인사가 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정권이 국회 상황이 바뀌고 3년 단임의 처장 교체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 지금과는 정반대 성향의 법조인이 공수처장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작동 원리인 상권 분립이 되지가 않고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독재의 길로 들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처벌받는 그런 사태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와 이명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 문재인 입장에서는 공수처는 최고의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정권이나 집권 여당 관련 비리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사찰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원하는 방향대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옵티머스 등 청와대와 민주당을 정조준하는 사건을 유야무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인 상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결국에는 그 해악이 시스템을 멈추게 한 당사자, 즉 정권과 민주당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